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 그룹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 10월과 11월에 급등할 이 급등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모든 분들에게 구독자든 아니든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별한 이 10월, 11월에 급등할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이전에 급등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매매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제가 종목이고요. 이제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단타 매매는 한마디로 당일에 사서 당일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하는, 혹은 당일에 매도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날 매도하는 이 종목들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시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매수를 했다가 제가 정해드린 이 매도하셔야 되는 가격대가 오면 그때 미련 없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서 이 하루에 5%에서 10% 사이 요 수익률을 내실 수 있게 제가 일주일 동안 모든 분들에게 이제 문자 보내드리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수익 매매는 이 단타 매매처럼 바로바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매수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하셨다가,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 번에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일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그 후에 여러분들이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타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시든 스윙 투자를 하시든 제가 이 두 가지 종목들을 각각 따로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직접 이제 매매 대응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들 받으시는 대신에 이 제 채널 영상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나온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바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남기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말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특히 손절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절대 해결 방법이 없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좋은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베트남 관련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긴급 승인에 대한 이 시기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관련 뉴스에 불과하다. 왜냐면 어제도 이 부총리가 베트남 보건부를 이제 압박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총리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 반등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이 긴급 승인에 관한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허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워딩이 아닌 이상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지연이 돼도 사실 너무 많이 지연이 됐죠. 이게 8월부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못해도 9월 말이면 긴급사용 승인 신청 이후에 허가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과정도, 임상 과정과 이 긴급승인 신청 과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중간에 이 나노코박스의 보호효과에 대해서 입증할 이 데이터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 이슈가 터지면서 이게 특히 이 윤리에서부터 자문위까지
이 서류가 이관된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보호효과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가장 최신 뉴스니까 이 총리가 어떤 멘트를 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베트남 총리가 보건당국에 이 백신의 유통과 이 허가에 대한 여기에 관련한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라. 지금 너무 진행이 더디니까 빨리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내부에서도 여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백신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데, 당연히 베트남 보건부에서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겠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중요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자국 백신을 말하는 건데, 이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이 유통 허가라는 또 단어가 나왔어요. 허가 발급에 관한 과정을 긴급하게 발행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그러면서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의 빠른 인허가를 위한 우호적인 행정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지시가 지금 없었어도 베트남 이제 보건부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게 아니죠. 최대한 빠른 이 시일 내에 대조연구도 발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 대조연구 같은 경우는 이 자국 백신과 이 이미 승인받은 외국 백신을 이제 비교해서 데이터적으로 검증이 됐을 때 이 자국 백신, 즉 나노코박스를 이 긴급 승인 허가를 하겠다는 이 의도였는데, 이것도 10월 20일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건데 지금 한참 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뉴스도 어떤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보건부에 압박을 넣고 있다, 딱 요 정도 선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사실 지금 HLB 차트만 봐도, 이 일봉 차트만 봐도 사실 요때가 이제 9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0월달로, 이번 달로 들어온 건데, 정상적인 속도와 어떤 루트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사실 요 정도 눌러 있거나 아니면 요 정도 조정을 주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지지하고 이 N자형으로 상승 파동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세력주라 하더라도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지금 예상보다 너무나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단타로 고점에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단타 매매의 특성상 이게 일주일 혹은 이제 2주가 지나기 시작하면 이 단타로서의 이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 단타 매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이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이 가격을 뚫고 내려갈 때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매도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 지지선이라고 봤던 이 60일선도 어느 정도 이제 보합을 유지를 하다가 여지없이 이번 주까지 이제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실망 매물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모멘텀이 나와줄 때 특별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이 세력도 물론 이렇게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물론 매집 과정이 있었지만, 당연히 주식이라는 거는 이 개인이든 세력이든 공평한 거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사들였으면 이 세력의 평단가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세력이 이 구간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매집을 잘 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주가를 부양시키는 동안 개인 투자자만의 이 자금으로 주가를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도 이 45,000원 구간이나 만약에 5만원 정도, 이 정도 평단가를 유지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계좌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손실 구간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 5만원을 기점으로 지금 이 추가 하락분에 대해서 이 세력도 마이너스 계좌로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력이라고 해서 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세력도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세력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물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력과 이 개인 투자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즉, 왜 10번 싸우면 8번에서 9번은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냐? 개인 투자자는 목표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1차 목표가든 2차 목표가든 이 목표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 불확실한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무조건이라는 게 없죠. 자, 근데 세력은 좀 달라요. 세력은 이 매집을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얼마까지 주가를 올린 뒤에 한 번에 매도를 하겠다, 이런 이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 자금을 확보한 뒤에 이 작전을 매집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가 이 하락 공포에 못 이겨서 이 손절이 결국에는 나갈 때 이게 마이너스 40%에 나가든 마이너스 50%에 나가든 아니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25%만 돼도 어쩔 수 없이 이 손절을 하는 이런 경우와 다르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정도 계좌에 찍혀있다 하더라도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목표가를, 자기들이 정한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 5만원 정도의 세력의 평단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얘네가 여기가 깨졌다고 해서 지금 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이 특정 이 지점에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잠깐 이제 마이너스가 찍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서 저점에서 주가를 올리는 방식을 어떻게 이 상승 시그널을 주면 시장이 바로 반응해서 급등을 만들어내는지를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두 번째 진행하면 그만이에요. 이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 만약에 이 세력이 매도를 했다고 하면, 세력이 이 종목에서 나갔다고 하면 거래량이 당연히 터졌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산술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으면 다시 내려갈 때도 그 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실종됐다는 거는 세력의 매도가 아니라 전부 다 이 개인 투자자의 실망 매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왜 거래량이 없는지, 왜 급락이 나오는데도 이 OBV가 크게 빠지지 않고 아직까지 이 고점에서, 아직까지도 이 역사적 고점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OBV와 다르게 이 RSI 지표를 보시면, 이 RSI는 개인의 매수 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차트와 수렴을 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락이 너무 심할 때 쉽게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규 매수자에 대한 이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원웨이로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는 동안에 이 종목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바쁘지 신규 매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내가 패닉에 빠지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RSI상 이렇게 바닥권을 터치하거나 이렇게 아래로 뚫고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 신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언제든지 급등이 나오는 건 이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되돌아보면 결국 N자였는데 내가 왜 손절했지? 물론 이 당시에는 공포를 느끼고 손절을 하겠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이 후회를 하는 게 대다수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평선 사이에 들어와 있는, 제가 일부러 주황색과 이제 초록색으로 잘 보이게 저는 모든 차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이유가 바로 이 과매도 구간을 항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물론 주식이 항상 이런 식으로
크게 눌러주지 않고 무난하게 상승이 나와주면 모두에게 해피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셔도 쉽게 내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이런 관점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는 이 비관론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발언이 굉장히 신뢰를 얻기 쉬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주식 명언 중에 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긍정론자는 이 수익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닐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시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혹은 어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 명성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정작 이 돈을 버는 건 이 시장을 끝까지 그리고 이 종목을 끝까지 믿고 장기간 혹은 중장기적으로 홀딩한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얻는다. 자, 하락이 나올 때 하락에 대한 이유를 정말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다시 상승이 나오면 이 하락 이유가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HLB도 대표적인 지금 세력주로 나와 있지만 휴마시스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섹터로서 이제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때 자, 이때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HLB처럼 급등이 나왔다가 한 달 이상, 지금 한 달 반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었죠. 이때도 정말 수만 가지의 이 하락을 왜 하는지, 왜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 이유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비관론자들이 정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랬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급등이 나와줬죠. 자, 급등이 이렇게 나와줄 때 이전에 상황이 어땠냐. 지금의 HLB와 굉장히 흡사한데 제가 일부러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요대로 당겨보면 자, 이때 보시면 지금 HLB 주주분들처럼 그리고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황처럼 이렇게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때 전부 다 손절이 나가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단타로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런 급락 공포에 손절이 나왔을 텐데 이때도 어떻게 했죠?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동안 거래량이 실종됐어요. 근데 하락은 나오고 있고 지금의 HLB와 거의 판박이로 이 OBV가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대로 세력은 홀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휴마시스의 경우에서도 자기들의 목표가를 알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한 번 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홀딩을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RSI도 지금의 HLB와 판박이로 이렇게 저점을 찍어줬죠. 이 바닥 구간을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HLB와 결정적인 공통점이 뭐가 있죠? 바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주황색과 초록색 사이에 이 이평선 사이에 과매도 구간에 주가가 정확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나왔냐?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급등이 다시 나와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HLB 주주분들이 만약 이때 휴마시스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손절이 나왔겠는가?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주는 특히 이 테마주 같은 종목들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이 개미털기를 시도하고 다시 급등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HLB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급락하는 이 상황에서 손절을 하겠는가?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의 결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셔야지 투기를 하시면 안 된다. 어떤 타이밍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OBV가 고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RSI가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고 바닥을 이미 찍었고 이 주가가 현재 이 과매도 구간 안에 이 이평선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바닥을 한동안 지지하다가 상승이 나오든 바로 V자 반동이 나오든 주식은 저점에 있을 때 언제든지 이 신규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꾹 참고 버티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강력한 이 상승 시그널이 단 3거래일만 나와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휴마시스의 사례처럼 재차 이 상승 파동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고 가장 손절에 이 고민을 하시는 정말 이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이때를 참으셔야 다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사실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똑같은데 자,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OBV가 아직까지도 이 고점 라인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때와 이런 때를 비교해보시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고점에 위치를 해 있는 상태고 이 RSI 같은 경우도 이 1년에 이렇게 저점을 찍는 경우가 정말 몇 번 없는데 이미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지지한 다음에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 가장 좋은 흐름으로 다시 올라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거래량이 없으면서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가짜 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과매도 구간을 뚫고 이미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구간까지 바닥 구간까지 다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에 대한 이 수요가 가장 많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HLB 생명과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이 그룹주 중에 가장 지금 이 하락폭이 이 과매도 구간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방어를 좋게 해주고 있다. 이 나노코박스 관련 이슈가 어떤 오피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주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RSI 지표상으로도 아직 바닥을 터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홀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 전략이 이 홀딩이라는 전략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과 다르게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그동안의 상승폭이 물론 크긴 했지만 이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 승인 관련 이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허가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는 이 리보세라닙이나 어떤 다른 플러스적인 이 이슈로만으로는 주가를 다시 부양시키기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RSI 지표상 바닥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한 번도 터치를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 새롭게 들어오는 이게 외인이든 기관이든 새롭게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급에 의해서 다시 주가 상승이 주식이라는 게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이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3BNT 말씀을 드리겠는데 G3BNT 일봉 차트 보시면 딱 봐도 이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G3B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HLB 그룹에서 최종적으로 이 인수를 결정할지 말지 이 이슈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HLB 지금 주주총회도 이제 일정이 연기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 때문이라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 주주총회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력도 이 고점 라인에서 물론 이 OB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딩을 하고 있지만 만약이라도 이 HLB 그룹에서 이 G3BNT를 인수를 포기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세력은 이 물량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그날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은 줄여놓는 액션을 취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나타날 수 있는 가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HLB 그룹주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관점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 모든 이 세력주나 테마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등락폭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승 전에 겪어야 되는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들의 자세한 이 제가 영상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매매 대응법과
매매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 그리고 HLB 생명과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명, 그리고 제약, 넥사, 지트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이 단어로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다음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무료로,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단 하루만 이 각각 종목에 대한 대응법과 시나리오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새로 나온 이 베트남 관련, 이 나노코박스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한 이 자세한 뉴스도 제가 한 번에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매매 대응 자료 보내드릴 때 그때 문자를 받아보니까 이 여러 종목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6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적어서 한 번만, 단 한 번만으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 뭐 두세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보내지 마시고요. 이번에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매매 대응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규 매수든 분할 물타기 매수든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매매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대응 자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자료죠.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보내드렸는데, 이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 현재 이 각 종목에 이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 오늘을 기점으로 우상향하는 이 캔들 흐름이 나올지, 횡보할지, 바닥을 추가로 뚫고 내려가는 캔들 흐름이 나올지 제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차트 그림으로 예상도를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가 하락 같은 이 공포에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 결국에는 이 세력도 현재 물려있지만 세력에게 물량을 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물량을 지키고 홀딩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 이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이 신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접 매매하시는데 꼭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 받으시는 대신에 제 채널 오셔서 영상 보시면서 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가능하면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 히든 종목은 이 5글자인데요. 아마 첫 번째 힌트만 보셔도 정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정확한 종목명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9월부터 해서 이번 달까지 굉장히 이제 지수도 그렇고 특히 HLB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이 마이너스가 커지는 이 계좌를 보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최소 5년 이상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수없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셔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10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